이른둘의 박은혜 씨에게 시간은 그림자처럼 길고 느리게 흘렀다. 5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사계절 내내 단조로웠고 텔레비전 연속극의 자극적인 이야기도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비추었고 그나마도 바쁜 일상에 쫓겨 서둘러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녀의 하루는 대부분 거실 소파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먼지 쌓인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영감, 나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좀 심심하네 하고 혼잣말을 건네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서가 불쑥 스마트폰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아셔야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반 한다던데 제가 등록해놨어요. 은혜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복지관 문을 나섰다. 복잡한 기계는 영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황혼의 열정이라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무엇을 써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었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지나간 세월이 그립습니다라는 짧은 글귀를 올렸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푸른솔 정우진이라는 닉네임의 남성으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58의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은혜 씨의 글과 사진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님의 글에서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듯한 문장에 은혜 씨는 경계심을 풀고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날부터 정우진이라는 남자는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은혜님이라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감성적인 시 한 구절이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를 보내왔다. 은혜 씨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이성으로부터의 관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중후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사업가 풍모를 한 남성이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그윽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은혜 씨의 단조롭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달려가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답장을 받으면 소녀처럼 얼굴이 발그레해졌고 외출할 때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으며 몇 년 만에 먼지 쌓인 화장품도 꺼내보았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이제는 잎사귀 끝이 말라가는 시든 난초 화분 옆에 앉아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혼자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갔다. 카카오톡으로 옮겨간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정우진은 은혜 씨의 외로움을 다독였고 그녀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자식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쁘죠. 그래도 은혜님처럼 고운 분이 혼자 계신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는 마치 은혜 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은혜 씨는 그에게 남편과의 아름다웠던 추억, 때로는 서운함을 안겨주는 자식들 이야기까지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점차 정신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정우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진행 중인 베트남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갈 겁니다. 그때는 은혜님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손잡고 산책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제 마지막 로맨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은혜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와의 만남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텅 빈 아파트가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하루는 정우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은혜님, 정말 죄송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갑자기 지갑을 통째로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당장 현지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한국 계좌에서 바로 이체가 안 되네요. 정말 면목 없지만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은혜 씨는 순간 망설였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정과 그의 딱한 사정,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속이랴,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왔는데. 짧은 고민 끝에 은혜 씨는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돈을 받은 정우진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고 그날 이후 더욱 살갑고 다정하게 은혜 씨를 대했다. 은혜 씨는 자신의 작은 도움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그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주말에 친정에 들른 딸 민서는 어머니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웃음 짓고 통화할 때는 목소리 톤까지 달라지는 어머니가 낯설었다. 엄마,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통화하세요?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셨어요? 민서의 농담 섞인 질문에 은혜 씨는 얼굴을 붉히며 별사람 아니다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민서의 눈썰미는 날카로웠다.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고 최근 어머니의 들뜬 모습과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다. 엄마, 요즘 인터넷으로 이상한 사람들 많대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은혜 씨는 민서의 걱정을 잔소리로 받아들였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순하던 어머니의 날선 반응에 민서는 당황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정우진에게 토로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식들이란 다 그렇죠. 아직 우리의 진심을 몰라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 민서 씨에게는 당분간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은혜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역시 정우진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혜 씨는 민서에게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정우진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얼마 후 정우진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은혜님, 지금 제가 진행 중인 베트남 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에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갑자기 자금줄이 막혀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수십억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은혜님도 여기에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저와 함께 왕비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서라며 그럴듯한 도면과 서류 뭉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헬멧을 쓴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건설 현장 모습도 있었다. 3천만 원. 은혜 씨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남편이 평생 모아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다. 그것을 섣불리 건드릴 수는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처음으로 정우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음 날 떨린 마음으로 정우진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운함과 실망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님,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믿음도 없었단 말입니까? 저는 은혜님을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이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상상도 못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마저 느껴졌다. 은혜 씨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를 믿고 싶은 마음, 그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다시 외로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에 휩싸였다. 정우진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투자의 당위성과 성공 가능성을 역설하며 은혜 씨를 회유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때로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불안한 기색과 계속되는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엿듣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엄마,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보내려는 거 아니죠? 절대 안 돼요. 그거 다 사기예요. 민서의 절박한 외침에도 은혜 씨는 네가 뭘 알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모녀 사이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얼핏 말했던 정우진이라는 이름과 베트남 리조트 사업 등의 키워드로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정우진이 카카오톡 프로필로 사용한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돌려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해외의 한 중년 모델 에이전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홍보용 사진이었다. 그가 보내온 사업 계획서 역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샘플 양식을 조잡하게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건설 현장 사진이라고 보낸 것들도 대부분 다른 기사나 블로그에서 도용한 사진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자신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프린트해서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 사진 다 가짜예요. 사업 계획서도 그렇고요. 엄마가 말한 베트남 건설 현장 사진도 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프린트물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네가 뭘 잘못 안 거겠지. 요즘 세상에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애써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가 조목조목 설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사진 속 모델의 다른 활동 사진들, 사업 계획서 원본 파일의 출처, 도용된 건설 현장 사진의 원본 기사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거짓말을. 은혜 씨는 혼잣말을 되뇌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정우진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님,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투자 기회는 완전히 날아갑니다. 우리 미래도 그걸로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직접 당신에게 달려가 프로포즈 반지를 끼워드리겠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마치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은혜 씨는 거의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다. 정우진의 달콤한 약속과 민서가 내민 냉혹한 증거들 사이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정우진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제발 아니기를. 그가 화면에 나타나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보세요, 우진 씨. 나예요, 은혜. 목소리만 듣지 말고 얼굴 좀 보여줘요. 나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정우진의 목소리는 이전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정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곤란합니다. 은혜님,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 단절음이 은혜 씨의 귀를 때렸다. 민서는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붙들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제작한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사기꾼들의 수법은 정우진이 그녀에게 했던 행동들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SNS를 통한 접근, 감성적인 대화로 신뢰 쌓기, 화려한 미래 약속, 갑작스러운 긴급 자금 요구, 그리고 마지막 거액의 투자 제안까지. 심지어 영상 속 사기꾼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조차 정우진의 것과 비슷한 분위기에 도용된 사진이었다. 은혜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저히 농락당했는지 깨닫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저런 파렴치한 사기꾼한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정우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와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났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했다. 영감, 나 어떡해.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다. 민서는 우는 어머니를 한참 동안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가져와 정우진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신고 절차를 밟았다. 다행히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기 직전에 사태를 막았지만 이미 송금한 50만 원과 무엇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었다. 은혜 씨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사도 거의 거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마치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정우진의 달콤했던 목소리와 냉정하게 돌아서던 마지막 모습이 번갈아 떠올라 괴로워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왜 그런 허황된 꿈에 빠져들었는지 자책하며 가슴을 쳤다. 경찰은 대포폰과 해외 IP를 사용하는 전문 사기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범인 검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민서에게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서는 이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뜰히 챙겼다.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거나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은혜 씨 역시 그런 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 모녀 사이에 깊었던 골이 조금씩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은혜 씨는 여전히 문득문득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민서의 권유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원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흙을 만지고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사용해